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2분기 첫 거래일의 주인공은 중국 관련주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대형 화장품 주고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 소식으로 한번 오늘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중국 제조업 지수가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 전날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 반등의 서망이라고 좀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일시적 반등에 그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오랫동안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해왔었고 최근에 이제 제조업 지수도 이제 반등을 좀 해왔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중국 관련주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반등하는 이제 시작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화장품 관련주나 이런 면세점 쪽은 이제 사실 뭐 LG생활건강이 좀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2년 전부터 이제 면세 쪽은 이제 거의 50% 성장이 역성장이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굉장히 큰 종목이 LG생활건강이고 그동안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작년 한 2분기 이제 실적부터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한 35%에서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드는 이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재고에 대한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이제 측면이 있었고 이제 사실 이제 중국 쪽도 사실 이제 화장품 매출이 대부분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쪽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재고 부분들이 사실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측면이 있었는데 만약 이번에 1, 2분기 한국 면세점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19억 달러 이제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 이번 1분기 실적 때 LG생활건강이 이제 면세점 쪽에 대한 매출이 조금 어느 정도 매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색조 화장품 위주의 좀 화장품 주들이 움직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대형 화장품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쪽에도 좀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카지노 관련주도 사실 뭐 GKL 위주가 좀 중국 쪽에 좀 비중이 높습니다. 뭐 최근에 VIP 드랍백 같은 경우도 조금씩 올라오는 측면이 보였었고 뭐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카지노 관련해서도 뭐 이미 작년에 뭐 일본의 관련 비중이 높았던 파라다이스 위주로 좀 오르긴 했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GKL 관련해서도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수앵커도 올리브영 갔더니 중국 관광객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지난 주말에 올리브영 갔더니 중국 관광객이 160만 원이나 결제를 하더라고요. 160만 원이요? 네. 화장품 유통기한 있는 거 모르는 거 아닐까요? 알려줄 걸 그랬어요. 네. 아무튼 정말 많이 사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통 큰 손들이죠. 대형 화장품주와 함께 관광주 주가까지 반등 탄력 이렇게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차그룹의 3월 판매 실적을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현대차그룹이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도 줄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뭐가 있는지 남인호 소장이 짚어주시죠. 네. 어제 제가 좀 놀랬습니다. 평소 과묵하던 우리 조재길 부장께서 갑자기 자동차는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돌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했어요. 아, 왜 이러시지? 그랬더니 그날 어제 저녁 보니까 딱 현대차 기아 매출 줍니다 나오더라고요. 혹시 우리 부장님은 한 달 후 기사도 아시는 거 아닙니까? 아, 예, 때려 찍었습니다, 저는. 네. 자, 여러분 실적은 주가에 가장 밀접한 가장 중요한 지표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현대차하고 기아가 최근 한 달, 두 달 사이에 매출이 조금 감소한 거 맞아요. 3% 감소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 어떻습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주가가 횡보 내지는 하향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이미 주가는 현대차와 기아가 작년에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실적 매출이 나고 있다. 근데 이것이 금년의 실적이 나빠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년 12달 중에 한두 달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이 연간 베이스로 가진 않는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다음에 경기 때 골 못 넣는다고 국가대표팀에서 탈락시키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트렌드, 추세가 중요하다. 지금 자동차는 최근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실적이. 그럼 어떻습니까? 주가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물론 기아차는 지금 거의 최고가
시점에 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가든 간에 적정 주가라는 게 있는데요. 현대차에 대한 적정 주가, 기아차에 대한 적정 주가를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말씀드립니다. 현대차의 적정 주가는요. 저는 20만 원대 근접하면 매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25만 원대를 근접하면 거기서는 사실은 안 되고 물량을 줄이시는 게 맞다. 기아는 10만 원대로 근접하면 매수하시고 12만 원대 가면 물건을 줄여야 된다. 토탈 합쳐가지고 자동차의 비중은 20%. 여러분들 계좌에서 항상 자동차는 20%를 중심으로 많이 올라가면 23%까지 가겠죠. 올라가면. 그때는 물건을 사지 마시라고 합니다. 오히려 차익 실현하시고 역으로 주가가 쭉 내려가가지고 20%가 17%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자동차주를 편입하시는 게 좋죠. 금년에는 어찌되었건 반도체와 자동차가 없는 분은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3월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업계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만큼 시장 변화에 좀 탄력적인 대응을 내놓은 만큼 4월에는 주가 추이 좀 강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적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LG 엔솔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저점에 다다를 것으로 점쳐지는 동시에 미국 IRA법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동시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김용재 이사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와 실적 모두 우상향을 좀 기대해 봄직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주가에 크게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현재 뭐 바닥 다지기를 지금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실적이 1분기가 정말 최저점이고 그 이후로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우상향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좀 살펴보면 증권사 간의 추정치 편차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최근 한 달간 5개 증권사에서 최저 866억 원에서 최대 2,208억 원을 추정했고, 그렇지만 공통된 의견이 있었는데요. 바로 1분기가 올해 실적 저점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전기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도 실적이 우상향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인 AMPC가 1분기 약 한 2천억 원 수준에서 매분기 1,000억 원 이상 추가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이 세금으로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장을 지은 대신에. 네,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게 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년이 더 크게 증가하고 내후년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여기에 1분기 리튬 가격의 반등을 주도했던 한 원인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 테슬라와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재고 확충 흐름이 2분기에는 미국, 아시아, 유럽까지 확산되면서 리튬을 비롯한 주요 광물 가격이 좀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일단 예상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광물 가격에 한 4, 5개월 후행하는 것이 셀 가격인데, 셀 가격도 2분기를 바닥으로 하반기에는 상승 전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사실에 비추어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가 될 경우에 전기차 확산에 좀 부정적인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가 방향성에 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급과 그리고 지금 PER 한 17배로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삼성 SDI가 눌림목 투자에 조금 더 좋은 투자처가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중에 하나를 꼽아다 그러면은 LG 엔솔이 아니라 삼성 SDI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만 이제 셀 업체라 그러면 삼성 SDI가 일단 올해는 좋을 것 같고, 내년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큰 강점을 가진 LG 에너솔루션이 다시 대장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좀 다소 전고체 모멘텀이 유효한 삼성 SDI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까지 전반적으로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자주 나오고 있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경우는 올해 1분기 실적이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 매출이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 또 적용 차종도 기존 2종에서 9종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출에 2천억까지 크게 증가하는 그런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는 52주 차트 보니까 1년 동안 거의 30% 밀리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고개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수혜주들의 열기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저 PBR주들이 그동안의 상승분을 꽤 반납을 했는데요. 하락 배경을 짚어주시면서 총선 이후에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성웅 이사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2월 말까지 20%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한 달 같은 경우는 10% 조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PBR 0.33배까지 상승했던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PBR 0.27배까지 다시 하락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밸류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총선 같은 경우를 놓고 약간의 결과에 따라서 좀 수급적인 흐름이 흘러갈 수 있음을 내비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더해져서 총선에 대한 결과에 따라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급에 대한 흐름이 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논외로 하고 시장의 반응들을 살펴보면 우선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법인세 관련해서 감면에 대한 폭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과거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경우를 2% 인하를 했을 때 당기순이익 개선 같은 경우는 4%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구체적인 수치를 다음 밸류업 프로그램 때 명시를 해준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6월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상속세 감면까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급의 강도가 강해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주를 살펴봤을 때 전제 조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법인세 감면의 폭에 대한 수치의 확정,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법 개정안과 연결해서 상속세에 대한 감면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탑픽으로 여겨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주사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이 수반되는 종목이죠. CJ 같은 경우를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감면폭 여부는 다음 달 발표가 되는 건가요?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는 다룬다라고 했었고요. 네. 구체적인 폭 같은 경우는 이번에 5월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총선 이후에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포인트는 법세는 뭐 세법 개정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네. 이제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상법 개정은 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건 네네. 야당도 뭐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CJ 주가가 계속 급등을 했고 어제는 네.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올리브영 이제 상장 이슈가 조금 있어서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CJ에 관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계속 그 모멘텀이 살아 있을까요? 올리브영 상장에 대한 모멘텀? 아무래도 CJ에서 입장을 밝힌 부분은 올리브영 상장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PF에 나갔던 물량 같은 경우를 되사오는 구조고 아마 자회사 형태로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실적 개선 폭을 놓고 올해 추정치를 대입을 해봤을 때 현재 주가에서도 상승 여력은 한 25%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고 CJ 같은 경우 또한 살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올리브영의 모멘텀과 함께 연결해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PBR 쪽은 이제 법인세와 상법 개정 여부를 좀 포인트에 염두에 두면서 삼성물산과 CJ의 주가 흐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오늘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DS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목표 주가를 9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최근 아웃소싱 생산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리 하락으로 CDMO, 즉 위탁 생산 개발 수요가 상승할 경우 업황 개선 속도가 더 빨라지리라 전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멀티플, 즉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하락할 우려도 해소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총선 이후 은행업종 내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리라 전망하며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출 성장세도 견고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1분기 실적은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의 31,000원에서 33,000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은 하나솔루션과 관련해 1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태양광 공급 과잉으로 태양광 업황 반등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요. 따라서 목표 주가를 38,000원에서 32,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보유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커버리지가 개시된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삼성전자 커버리지를 시작하며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하반기 HBM3 양산 및 공급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하반기 파운드리 부분 흑자 전환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실적 개선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행공시 이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조선 수주 공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유럽 지역 선사들과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4척과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총 수주 금액은 6,12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남인호 소장님이 전해주시죠. 네. 6대 수주하고 6천억 받았다. 바로 계산 나오죠. 배는 보통 한 대당 1,0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숫자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금년 토탈로 한번 봐볼까요? HD 한국조선은 금년 전체 목표가 135억 불입니다.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 목표인데요. 지금 3월 달까지 달성한 수주를 한 것이 13조 원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간 목표를 불과 1분기 만에 3개월 만에 70% 가까이 달성했다. 왜 이렇게 목표 달성을 했을까요? 바로 기술력 때문입니다. 물론 한때 중국과 우리 한국이 1위 경쟁을 많이 다투고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고부가 가치 선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단연 세계 1위다 하는 것을 입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는 5대 산업 강국이란 말 들었지 않습니까? 반자철조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이렇게 5대 산업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넘버1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조선업이 다소 어려움에 겪었죠. 여러 가지 인력난이라든가 한 3, 4년 고생을 했다가 드디어 작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보통 조선업이 한번 좋아지면 짧게는 3년, 길게 5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는 이제 저점 7만 원대에서는 꽤 올랐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11만 9천 원이기 때문에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까지는 이 수주량으로 인해서 계속 HD 한국조선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저는 11만 원대 초반에선 매수 마인드고요. 그리고 14만 원 최근 한국조선의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14만 원대 근접하면은 그때는 조금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투자 전략 이화진 과장한테도 좀 들어볼까요? 네, 작년 같은 경우 조선 3사들 같은 경우 대다수 이제 흑자 전환을 했었고, 이제 작년 하반기 때 주가가 떨어졌던 거는 어느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있지만은 이미 수주 잔고는 2, 3년치 확보한 상태지만 중국 대비해서 좀 수주 물량이 조금씩 떨어졌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중고 성과가 이제 빠르게 이제 올라왔던 거는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LPG선에 대한 위주들이 좀 굉장히 많았었더라면 이제는 탱커선과 벌크선과 같은 이런 다선종의 이런 그것들이 이제 중고 성과를 가파르게 좀 올라왔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선종에 따라서 이제 그 수주 모멘텀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인데 그만큼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인력난의 이슈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이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결국에는 이번 1분기 때부터는 이제 저성가 위주가 아니라 이제 고성가 수주를 받았던 물량들이 이제 매출로 이제 선반영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2년에서 3년까지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반은 충분히 쌓여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주 모멘텀이 최근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수주 모멘텀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조선 업종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이제 초기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개월 주가 보니까 12% 이렇게 올라간 걸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분위기는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게임업계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중에서도 대장주인 크래프톤 소식입니다. 올해 주요 게임주 주가가 흔들리는 가운데
크래프톤 혼자서 오름세를 보이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높여 잡고 있죠. 김영재 이사님, 개인적으로 게임 하십니까? 게임은 안 하시죠? 네, 현재로는 안 하고 있는데 한 2, 3년 전까지는 많이 모바일 하셨어요? 게임 조금 했습니다. 예. 네. 의외입니다. 예, 일단 크래프톤을 포함한 전반적인 게임적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올해 주가 흐름이 가장 나쁜 대표적 업종을 꼽으라 그러면 사실 엔터, 그다음에 게임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게임 업종의 경우에 시총 상위 7개 종목들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 올해 한 1.5% 하락했는데 또 이게 이 시총 1위와 2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종목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종목 주가가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호황기였던 코로나 시기를 벗어나면서 게임을 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고 또 게임에 몰입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게임인 MMORPG 관련에 대한 인기가 예년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젊은 10대, 20대들은 오히려 글로벌 게임사들의 게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매출 감소, 이익 감소가 2022년도부터 지금 발생했고 이에 주가도 장기간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락을 멈추고 반등에 성공한 종목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크래프톤인데요. 크래프톤은 일단 그 게임 방식이 조금 다른데 최후의 1인이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한 배틀로얄 방식의 3인칭 슈팅 게임의 배틀그라운드가 주 종목입니다. 이 배틀그라운드가 예상외로 선전하면서 작년에도 매출액과 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크래프톤 역시 작년 10월까지는 게임주 하락에 동참했는데 사실 주가는 하락했고 이익은 오히려 성장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현재 주가 수준도 PER이 한 18배 수준인데 게임 업종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경험상 게임 종목들의 성장이 좀 정체되는 구간에서의 밸류 수준이 PER로 본다면 15배에서 한 20배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올해 출시되는 신작 흑행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올해 그 롤플레잉 게임인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시작으로 총 4개의 다양한 장르의 신작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출시될 게임들의 어떤 기대감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 주가가 다시 또 한 단계 점프업하는 레벨업되는 그런 것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온기 실적이 오히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장기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고점에서 좀 비중 축소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픽 종목도 제시해 주실까요? 네, 토픽은 사실 크래프톤이 이제 가장 요즘 토픽으로 가장 거론되는데 개인적으로 관심종으로 볼 만한 종목은 일단 꾸준한 실적이 지속될 수 있고 현재 PER 5.4배로 부담이 없는 W게임즈라고 보습니다. W게임즈는 일단 소셜 카지노 게임사, 그 온라인 카지노 게임사인데요. 미국 시장 점유율 6%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꾸준한 실적과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주가가 조금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는 신작 모멘텀을 중심으로 좀 신작 모멘텀이 유효한 기업들의 분할 매수 접근 의견과 함께 토픽 종목으로는 W게임즈 꼽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관광주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가운데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롯데 관광개발이죠. 주가 저점을 찍고 반전을 노리고 있는 시점. 현 상황에서 투자 매력도와 함께 주목해 볼 만한 종목까지 이번에는 이성웅 이사님이 좀 전해주실까요? 보통 여행과 관련된 종목 또는 우리가 리오프닝이라고 다뤄졌던 관련주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통상 비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좀 포트폴리오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 형태였는데 실제 최근에 흘러가는 데이터를 보니까 좀 놀란 면이 있었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가 10만 명 이상 방문을 했습니다. 제주도를 기준으로. 이 데이터는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확산이 되던 그 시기죠. 2020년 2월 이후로 처음으로 나타난 3개월 연속 10만 명의 데이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데이터 중에서 중국인 비중은 85%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뤘었던 그 관광객 같은 경우에 유입이 1만 명 정도 입도객이 돌파를 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관광 같은 경우가 재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데이터를 놓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주가는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까지 올라가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냐라고 하면은 2019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가 20만 명 수준까지 유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 데이터 안에서 한 20만 명 수준까지 데이터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실적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는 약간 고점일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선은 지금은 한 10만 명 형태의 유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는 말씀을 드리고요.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종목들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또 너무 많으면은 또 조금 뭐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잡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죠. 네네. 대표적인 종목으로 롯데관광개발, 글로벌 텍스프리 요거를 꼽으신 거죠. 네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또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늘었지만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그런 소비 규모는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네네. 이는 주가에 큰 영향이 없는 건가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요한 허들을 넘어서는 관광객 유입이 중요하겠고요. 네. 그래서 과거의 형태와는 다르게 소비 구조 같은 경우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뭐 CJ라든지 이런 종목이 주목받는 이유도 그에 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8시 2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또 주요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확인을 해야 될 텐데 그거 다루기 전에 어젯밤에 이제 삼성전자가 기업용 낸드 반도체죠, SSD 요 가격을 2분기에 20에서 25% 정도 상향 조정을 하겠다. 라고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오늘 주가에도 반응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겠는데 오늘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야 될지 남인호 소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나왔습니다만 나스닥 시장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플러스가 났습니다.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엔비디아는 보합에 마감됐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TSMC 즉 우리 한국 반도체에 직접적 영향 주는 주가는 4, 5%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82,000원이면 그렇게 겁먹을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반도체 투자 비중이 30%가 된다. 그럼 저는 더 이상 사실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비중이 나는 5%밖에 안 돼. 그러신 분은 빨리 25%까지 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분기에는 8만 전자지만 저는 3분기 들어가면 9만 전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낸드 가격 인상 소식이 우리는 과연 국내 증시에서 AI 관련 반도체 쪽을 지켜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레거시 쪽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건지 이화진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레거시도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번 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낸드 업황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감산 원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 캐펙스 투자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레거시 이제 선단 공정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기존에 이제 디램 반도체 그 매출 비중이 워낙 크니까. 자, 우리 이화정 과장 개장 전 체크 포인트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저녁에 있을 테슬라 이제 1분기 인도량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예상치는 45만 대입니다. 이미 글로벌 IB 업체들은 목표가를 계속 하향하고 있는 이유가 이만큼 중국 쪽에 대한 부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41만 대에 대한 컨센을 좀 잡고 있고 물론 또 2분기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죠. 그만큼 BYD가 지난달 3월 달에만 30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결국 2분기 때부터는 샤오미 S7도 이제 견제를 좀 해야 되는 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전기차 관련해서 오늘 저녁에 테슬라 관련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아까 8시에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1월 달에 2.8 그리고 2월 달에 3.1 지금도 아까 8시에 3.1로 이제 예상치를 부합을 했는데 물론 에너지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농산물 가격이 20%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과나 백 가격이 80% 상승했던 흐름들이 오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좀 발언도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개별 이슈긴 합니다만은 하이브 IM이 오늘 게임 관련해 출시를 합니다. 베리데아라 2라는 이제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 뭐 하이브 IM은 이제 퍼블리싱 하고 있고 이제 개발사는 이제 플린트라는 회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이런 것까지 하네요. 네. 결국에는 2년 전에 리듬 게임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고 그만큼 최근에 엔터에 의해서 게임 업종까지 섹터를 확장하는 이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개별주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